제45화 유방의 탁월한 선수기용. 한고조 유방은 건달 출신입니다. 평민에서 황제로 극에서 극으로 수직 상승한 인물입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는 중국 역사에서 한고조 유방과 홍무제 주원장 두 명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국사에 등장한 수많은 왕조의 창업자들은 대부분 장군 집안이거나 호족 출신인 것이 당연한데 유방은 지금의 강소성 폐연의 평범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 태공의 의미는 그저 노인장이란 의미이고 어머니 유오는 유씨 어멈이란 뜻이므로 부모의 이름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유방의 자는 계인데 이것의 의미도 형제 중 막내라는 뜻입니다. 유방의 집안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평민 이상은 아닌 집안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 한고조 본기에는 유방의 어머니 유온이 큰 연못 옆에서 쉬고 있다가 꿈에서 신과 만나 정을 통했는데 이때 천둥 번개가 치며 어두컴컴해졌는데 아버지 태공이 가서 보니 커다란 용이 유온의 몸 위에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유온은 얼마 후 임신하여 마침내 유방을 출생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용이 아들일 리는 없겠으므로 진실일 가능성은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도 황제가 된 유방에 대한 신비화 작업으로 퍼진 이야기를 사마천이 채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평범한 집안이 그리 인간성도 좋아 보이지 않는 유방이지만 무언가 숨겨진 장점이 있었기에 진나라 말기의 혼란을 잠재우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진시황이란 절대 권력이 붕괴하고 천하의 영웅 호걸들이 모두 패권 경쟁하던 상황에서 유방은 명문가의 DNA를 받지 못했지만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사마천이 한고조 번기에 기록된 그의 임종시의 여태우와의 대화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자 여태우가 명의를 맞이했다. 의원이 들어가 유방을 보자 유방이 의원에게 물어보았다. 의원이 말했다. 폐하의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방은 그를 만만히 보고 꾸짖으며 말했다. 나는 평민 신분으로 세자길이 칼을 들고 천하를 얻었으니 이것은 천명이 아니겠는가? 명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천하의 명의인 편작이 온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 의원에게 병 치료를 중단하고 황금 50권을 내려주며 물러가게 했다. 잠시 후 여태우가 물었다. 폐하가 돌아가신 후 만일 상국 소화가 죽으면 누가 대신해야 합니까? 유방이 말했다. 조참이 할 수 있어. 그 다음 사람을 물으니 유방이 말했다. 왕릉이 할 수 있어. 그러나 왕릉은 꽉 막혔으므로 진평이 그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소. 진평은 지혜가 남음이 있지만 혼자서 맡는 것은 어렵소. 그리고 고자역으로 주발은 점잖고 너그럽고 글재주는 모자라지만 유씨를 안정시킬 자는 틀림없이 주발이니 그를 태위로 삼을 만하오. 여태우가 다시 그 다음을 물으니 유방은 말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알 바가 아니오. 사실 여태우와 유방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우도 강단이 있는 여걸로 자신의 관점으로 후임 대신들을 임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유방의 선구안이 더 탁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어쩌면 유방은 연명 치료를 거절하고 사후 한나라 전국을 내다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여태우의 성격상 여시천하가 될 것이지만 결국 주발에 의하여 유시천하로 회복될 것까지 예측한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탁월한 선수 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비는 죽기 직전 제갈량에게 후주 유소원의 능력이 안되면 당신이 직접 황제가 되라는 강수를 두어 초계 후계 구도를 안정화시키는 절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송건은 죽기 직전 장자인 손등이 죽고 손화, 손패의 분란을 방치했다가 마지막으로 가장 막내인 손량을 후계자로 세우고 고명 대신으로 제갈근의 아들인 제갈각과 혈족인 손홍, 손준, 사위인 등윤, 공신가문의 여거를 세웠으나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음모 속에서 모두 모래성처럼 비명횡사하는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조도 조비를 후계자로 세우며 사마이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으나
사마씨의 진나라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유방은 주발이라는 신의 한 수를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발이 유씨를 안정시킬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유방이 죽자 천하의 호령은 모두 여태우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태우가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여씨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우승상 왕릉에게 상의하자 왕릉은 반대했습니다. 유방께서 흰말을 죽여 맹세하면서 유씨가 아닌데도 왕이 되면 천하가 함께 그를 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태우가 좌승상 진평과 강우 주발에게 묻자 주발은 찬성하였습니다. 유방께서 천하를 평정한 후 자제들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태우께서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시면 형제와 여러 여씨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조회를 마친 후 왕릉은 진평과 주발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유방을 모시고 맹세할 때 그대들도 있지 않았는가? 지금 유방께서 돌아가시고 여태우가 황제가 되어 여씨를 왕으로 삼으려는데 그대들이 이에 아첨하니 죽은 다음에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 계신 유방을 뵐 수 있겠는가? 진평과 주발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마주되고 잘못된 것을 간언하는 것은 저희가 당신만 못하지만 훗날 사직을 보존하고 유씨의 후손들을 안정시키는 것은 당신이 저희만 못할 것입니다. 왕릉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태우는 왕릉을 폐하였고 왕릉은 병을 핑계로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태우도 나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자 자신이 큰오빠 여태의 아들이며 황궁 수비군인 남군을 지휘하는 여산과 둘째 오빠 여석지의 아들이며 수도 방위군인 북군을 지휘하는 여록을 불러 훈계했습니다. 유방이 천하를 평정한 후 대신들과 맹약하여 유씨가 아닌데도 왕이 되는 자는 천하가 함께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었다. 지금 여씨가 왕이 되었으니 대신들이 내가 죽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걱정되니 기필코 병권을 장악하여 왕궁을 호위하고 내 장례식에도 너희들은 배웅하지 말고 대신들에게 당하지 마라. 여태부가 죽자 제왕 유장이 유방의 유언을 명분으로 난을 일으키면서 제후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에 여사는 관영에게 진압을 명하였지만 관영은 유씨 편에 서서 사태를 관망하였습니다. 주발은 태위였지만 병권을 주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발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병권을 잡은 여록에게 측근을 보내 여록을 속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상황을 오판한 여록은 병권을 주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주발은 병권을 인수하자 진영 문에 들어가 명을 내렸습니다. 여씨를 위하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유씨를 위하려면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 순식간에 병사들은 전부 왼쪽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주발이 북군 진영에 도착하자 이미 여록은 떠난 상황이었고 주발은 수도 방위군인 북군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 어사대부인 조굴이 승상인 진평에게 상황을 알리자 진평은 유장을 주발에게 보내 보좌하도록 했고 주발은 유장에게 북군 진영 감독을 맡겼습니다. 북군을 인수한 주발과 남군을 지휘하는 여사는 서로 대치하였는데 주발이 유장에게 1000여 명의 병사를 주었고 남군 여산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사는 도망치다 칼에 맞아 낭중령 관부의 화장실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일사천리로 여씨 남녀들은 모조리 사로잡혀 나이와 무관하게 모두 참수되었습니다. 남군과 북군 병력을 모두 장악한 후 대신들은 여태우가 임명한 소재가 혈통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왕 유항을 황제로 옹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옛날 유방의 마부였으며 미래의 하우동과 하우연의 조상인 하우영이 소재를 싣고 궁궐을 나갔고 천자의 수레로 대왕 유항을 태우고 미양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에 있는 관원들인 알자들이 대왕 유항을 막아서고 말했습니다. 천자가 계신데 조카께서 어찌 들어가시려 합니까? 그러자 대왕 유항은 곧 태위 주발을 불렀고 주발이 나타나자 주발이 위험해 궁궐이 알자 10사람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대왕은 미왕궁에 들어가 정무보고를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에 담당 관원들이 가서 소재와 함께 여태우가 임명한 양왕, 회양왕, 상산왕들을 관저에서 모두 죽여 없앴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대왕은 천자에 올라 문제라 불리었고 훗날 문제와 문제의 아들 경제 시절을 문경지치라 부르고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여태우 봉기의 시작과 마무리는 진평과 주발로부터 시작하여 진평과 주발이 여씨 일족을 모조리 소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생전에는 외정에는 위연, 내치에는 양의를 중용했지만 자신이 사후 전국 안정을 위하여 위연을 제거하고 양이 대신 장완에게 후계자를 맡기는 구상을 하였듯이 유방은 미래의 정치 상황을 판짜기하면서 여시천하 다음에 유시천하를 완성시키는 인물로 주발을 중심에 놓는 구도를 짜놓았고 그 구상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도를 짜놓은 사람이 다름 아닌 건달 출신의 황제 유방이라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세가의 유후세가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장량이 자주 태공병법으로 유방에게 정세를 설명하였습니다. 유방이 기뻐하며 늘 그의 계책을 쫓았다고 합니다. 장량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태공병법을 말했으나 이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에 장량이 유방을 칭송하였습니다. 유방은 아마도 하늘이 낸 인물일 것입니다.